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뭐냐? 한동훈 딸 논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정황, 케냐 대필 작가, 내가 했다. 대필 작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이 한겨레 고소했잖아요. 한겨레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논문을 대필까지 했다. 요거는 기사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을 케냐 출신 대필 작가 고스트라이터가 작성했다는 진술과 관련 정황이 나왔다. 한 후보자의 딸 한아무개 씨가 알렉스 한이죠. 한지윤 전 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에 등록한 4쪽짜리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경제 이론에 입각한 분석 참 이런 걸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4쪽짜리 논문으로 SSRN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서 정보를 보면 집필 날짜는 2021년 11월 11일, 지은이는 벤슨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SSRN이라는 사회과학 네트워크, 여기가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에 4쪽짜리 논문을 우리 알렉스 한지윤이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이 알렉스 한이 등록한 논문을 들여다 보니까 문서 정보에 2021년 11월 11일에 집필 날짜가 돼 있고 지은이는 벤슨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 알렉스 한이 아니라 자 이거예요. 문서 정보를 보니까 지은이가 벤슨 머시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알렉스 한이 아니라 이 벤슨은 누구야?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자, 한겨레가 구글 검색 등을 활용해 벤슨을 추적해 보니 미국에서 운영하는 한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노련한 대필 작가, Experienced Ghostwriter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영국, 그리스, 인도에 기반을 둔 한 프리랜서 누리집에서는 6년간 글쓰기와 가외 경험이 있다. 블로그 기사 작성, 학술 연구 작성, 숙제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벤슨. 이렇게. I am an experienced ghostwriter. 대필 작가다. 나한테 의뢰해라. 돈 주고 맡기면 내가 다 써준다. 벤슨이 등장을 했어요. 자, 한겨레는 벤슨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 메신저를 통해 한 씨의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를 보내주고 문서정보 지은이 항목에 벤슨 이름이 나오는데 당신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문의했다. 벤슨은 11월 초에 했다. I did it. 자신의 컴퓨터 문서 목록을 찍어 보내왔다. 벤슨이 보낸 사진에는 National Debt, 국가 부채, 그리고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벤슨이 보여준 문서 내용과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다. 또한 해당 논문의 문서 항목에 보면 작성일은 2021년 11월 11일에 돼 있고 한 씨는 2021년 11월 26일 해외 학술지인 ABC 리서치 얼러트에 게재한 바 있다. 이후 한 씨는 알렉스 한은 같은 논문을 2022년 2월 2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에 다시 올린 것이다. 자, 이게 벤슨이 자신의 컴퓨터 문서 목록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National Debt-1 커멘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라는 논문을 자신이 썼다는 증거로 자신의 컴퓨터 문서 목록을 찍어서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는 한 씨 논문을 작성한 경위 등을 취재하기 위해 추가로 질문을 보냈지만 벤슨이 사례금을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한겨레는 내부 논의를 거쳐 취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자, 여기에서 중단하는 게 맞죠. 만약에 사례금을 주고 취재를 이어갔으면 한동훈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아마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찾아서 이 기자들을 법적 조치하는 짓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밝혀왔을 때는 거기까지만 딱 한 게 저는 한겨레의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주고 추가 취재했으면 이거 분명히 대한민국 검찰이 한겨레 털었을 겁니다. 한 씨 논문 문서 정보 내용과 벤슨의 진술 등은 한 후보자가 내놨던 그간 해명과 배치된다. 한동훈은 지난 4일 한겨레에 한동훈 딸 고1 때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 썼다 보도 이후에 3년에 걸쳐서 학교 리서치 과제, 고교 대상 에세이 대회 등을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를 모아서 2021년 11월경에 한꺼번에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각주 폰트 등을 정리해 업로드한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작성한 고등학생 수준의 글들을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 썼다라면서 마치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 과장이자 허위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동훈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벤슨이 등장했네? 하지만 벤슨이 논문 대필 작성을 진술하고 그 시점을 해외 학술지가 한 씨가 논문을 게재한 2021년 11월로 특정했으며 실제로 한지윤의 논문 문서 정보에 이 벤슨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동훈의 해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알렉스한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한동훈 쪽은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게 인간이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입니까? 자기가 조국, 조민, 정경심 교수 그렇게 수사할 때는 언제고 자기 딸 건드리니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시 비리 학부모들 유죄 판결 받았었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도 가진 자들이 이런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건 똑같나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학부모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미국 교민사회가 지금 계속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측인지 잘 모르겠는 이런 쪽에서 글을 내려달라, 법적 조치 들어간다, 이렇게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인 이 아줌마들, 한인 교민들 엄청 열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청원 들어갔고요. 답변도 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화이트하우스 답변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장녀 알렉스한이 발표한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 확인됐습니다. 표절까지. 대필에 표절에 뭔가 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녀 알렉스한이 지난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3년 전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자, 알렉스한 지난해 12월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낯익은 곳인데 이거 현조, 나경원 아들 현조, 여기에다 논문 발표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자, IEEE 여기에 영어 논문을 발표했어요. 뉴스타파가 논문 표절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한 결과 알렉스한과 에세이 간의 표절률은 56%, 표와 그림, 참고 문헌은 제외한 수치다. 알렉스한의 논문은 총 2331개 단어로 되어 있다. 이 중 표절을 의심받는 단어는 1294단어. 이 가운데 99%의 단어가 기계적인 표절 의혹을 피하려고 단어만 살짝 바꾼 이른바 문장 바꾸기 형태였다. 실제 UK 에세이에 있는 에세이는 67개의 의미 있는 문장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알렉스한의 논문 가운데 61개의 문장은 단어를 한두 개 바꾸거나 문장의 구조를 살짝 손보는 식으로 수정해 옮겨온 것이다. 핵심 논지는 베끼면서 단어와 문장만 바꾸는 교활한 표절,
이는 보통 7개 단어를 연속해 인용해야만 표절로 인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발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이를 교활한 표절이라고 부른다. 실제 이런 기계적 표절 기준을 적용한 국내 표절 적발 프로그램에서 2개의 글을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5% 미만으로 나왔다. 하지만 표절 여부는 단순히 문서 유사도의 수치만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한 후보자 장녀 알렉스 한 논문의 핵심 요지가 UKSA의 에세이와 동일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단어의 표절률과 상관없이 표절이다.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 표절한 부분들을 비교했는데 진화했다를 발전했다로 머신러닝 연구의 새로운 분야를 머신러닝의 새로운 연구 분야 이렇게 바꿨고요. 문제를 다뤘다, 문제 해결에 이용했다, 뭐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뭐뭐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문장의 뜻은 같다는 겁니다. 노란색 이렇게 비슷한 뜻을 문장을 바꾼 거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는 물론 문장의 구조를 바꾼 사례다. 뜻은 대동소이하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아예 통으로 바꿨지만 뜻은 같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개인으로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이라는 구절을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로 조금 표현을 달리했지만 뜻은 비슷하거나 같다. 논문 발표한 학술대회 장소는 아프리카, 알제리. 자, 이처럼 알렉스 한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베껴 학술대회에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의혹은 논문 발표 경위와 발표 장소다. 이 논문은 IEEE 학술대회 하나로 ICISAT가 주최하는 학회에서 발표했다. IEEE는 미국 뉴욕에 사무실이 있는데 전 세계 150개 나라에 수십만 명의 회원으로 있는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최대 조직이다. 이 가운데 ICISAT라는 학술 단체가 지난해 12월 알제리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 알렉스 한이 참가했다. 북미 유럽이나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열리는 학회에 국내 고등학생이 논문을 발표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학회에 참여 역시 미국 대학의 진학을 염두에 둔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알렉스 한이 쓴 논문은 3년 전 다른 사람이 쓴 에세이의 논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논문 자체의 학문적 가치는 거의 없다. 특히 알렉스 한이 논문을 발표한 학술대회가 열린 곳은 아프리카 알제리의 테베사였다. 물론 IEEE 이름으로 열리는 모든 학술대회가 건전하지는 않다. 엄격한 동료 심사가 적용되는 권위 있는 학회에서부터 형식적인 심사로 인해 제출되는 모든 논문이 채택되는 부실학회까지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뉴스타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에 알제리에서 열린 IEEE 학술대회에 장녀가 직접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는지, IEEE 알제리 학술대회에 참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장녀가 발표한 논문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단어만 바꾸는 방식으로 베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한동훈 후보자 장녀 알렉스 한이 베낀 문제의 저작권자인 수학 전공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 수학 전공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자신이 개발하고 공개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그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결에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촌과 딱 겹친 한동훈 딸 스펙, 입시 업체 이모 개입 없다더니 이거 한동훈 사촌 언니 입학 취소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똥이 가족으로 튑니다. 한동훈의 딸, 미국 대학 입시 전문가인 이모의 두 딸과 검사 출신인 외삼촌 아들 등 사촌들과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를 함께 해온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한 후보자 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현재 모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대학을 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10대 중반부터 모두 비슷한 경력을 쌓으며 각자가 만든 단체 행사에 서로의 이름을 올려주는 등 교회 활동에서 상부상조했다는 거예요. 이모 진아무개 씨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이모의 큰딸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치과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한 후보자 딸 알렉스 한은 2020년 사촌 3명과 함께 미국 입시 전문가인 진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팬데믹 타임즈를 설립했다. 이 팬데믹 타임즈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소개하는 영문 온라인 매체다. 한 씨와 사촌들의 교회 활동은 여러 차례 겹친다. 우선 모두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한 씨의 사촌이자 진 씨의 딸들이 시옷단체를 국내에서 만든 건 2014년이다. 진 씨의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이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었어. 자, 이 단체는 의료 및 치과 자원봉사 조직으로 2017년 미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3년 뒤에 미국으로 활동 범위를 막 넓혀갑니다. 알렉스 한도 이 단체 활동에 참여했어요. 이 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관련 홍보 영상에는 알렉스 한이 앱을 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영상은 80개 언어로 140개 국가의 앱이 사용되는 것이 목표이며, 외국 장애인이 앱을 사용한 뒤 편리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알렉스 한이 2018년에 설립한 피읍, 여기는 피스 오브 탤런트죠. 이 피스 오브 탤런트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국내에서 번역 봉사 등을 하는 이 단체 역시 미국 현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을 봉사자로 모집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이 단체 명의로 차별금지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 외할머니, 전시회 포스터에는 진 씨의 2딸 이름이 모두 들어갔다. 전시회 장소는 외할머니 건물이었고, 다만 당시 이미 대학에 합격한 큰딸은 전시회 작품 목록에 출품 기록이 없었다. 대입을 준비하던 작은 딸의 출품 기록은 있다. 자, 알렉스 한과 사촌들은 공동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각각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이사나 수화클럽 회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알렉스 한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에도 나온다. 루트가 공식이 똑같다는 거죠. 한동훈은 이 기사는 $40를 주고 게재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알렉스 한과 사촌들은 팬데믹 타임즈에서 발행하는 영어책을 4차례 함께 쓰기도 했다. 돈을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등 출판 윤리를 어겨온 이른바 약탈 저널의 논문을 제출하는 것 역시 비슷하다. 진 씨의 큰딸은 2019년부터 자신의 동생 등과 함께 여러 오픈 액세스 저널에 논문을 실었다. 알렉스 한 역시 지난해 하반기에만 6건의 논문을 오픈 액세스 저널 등에 실었는데, 이들이 논문을 올린 곳은 모두 학계에서 약탈적 저널로 분류된 곳이다. 돈만 주면 다 논문을 실어주는, 게재해주는 그런 저널이라는 거죠. 알렉스 한과 진 씨의 딸들이 논문을 게재한 ABC 연구 알림, 여기는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인 카벨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약탈 저널이다. 영어 번역 봉사활동 이력도 겹친다. 진 씨의 큰딸은 중학교 2학년부터 교육부에서 봉사 실적을 인정해주는 민간기관 경기사랑 청소년 봉사단을 통해 영어 번역 봉사자를 모집했다. 포털 카페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모집 주체는 그가 회장을 맡은 시옷 단체이며, 연락처는 진 씨의 SNS 아이디를 적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네. 알렉사는 2년 뒤 사촌의 길을 그대로 따라 밟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피읍 단체, 피스 오브 탤런트라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했고, 이 알렉사는 2018년 5월 포털 카페에 번역 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 역시 경기사랑 청소년 봉사단을 통해 영어 번역 봉사 활동을 인정받는 방식이었다.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영어 번역은 짧은 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 입시에서는 봉사활동이 중요하지 않지만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많이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스한과 여러 활동을 겹치게 했던 사촌은 지난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치대에 입학했다. 아이비리그 치대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 입학 취소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 정유라가 등장을 해요. 아이는 내 삶의 전부. 한동훈의 딸도 아이일 뿐 지켜달라. 정유라가 갑자기 한동훈하고 동맹을 맺어요. 한동훈은 정유라의 엄마를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근데 갑자기 정유라가 등장을 하고 동맹을 맺는다. 이런데 등장을 하고요. 이런데 등장을 합니다. 웃기죠? 왜 갑자기 정유라와 한동훈이 동맹을 맺었을까? 딸은 건드리지 말라. 우리가 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동훈과 윤석열이 먼저 건드렸잖아. 거기다가 고졸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자는 거야. 현근택님의 페이스북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사는 한양이 아동복지시설과 고아원 학생에게 무료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단체는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고 2만 시간 이상의 무료 과외를 진행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시장상과 서울시장상, 프루덴셜 공동체 정신상 등 여러 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A.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는지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압수수색한다. 수상 신청서에 허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프루덴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공무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조사하여 기소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B. 아무것도 안 한다. 결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의 체험활동, 인턴 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압수수색되던 도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하의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게 한동훈 딸은 성역인가? 내 딸의 경우 불법으로 유출된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불법 유출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았을까?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노해야 됩니다.